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경기 공유학교 운영계획 마지막 두 번째 추진과제인 경기 공유학교 운영 활성화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경기 공유학교가 경기교육 1섹터로서 공교육 확대를 위한 학교 밖 교육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올해 경기공유학교 운영계획 자체가 굉장히 이 폭넓고 그리고 작년에 운영했던 결과들을 잘 분석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쪽이 훨씬 넘어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영상을 찍을 때 한 70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1시간이 넘는 영상을 찍었더니 저도 조금 기운이 딸린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공문 마지막 부분을 완성을 해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이 늦은 밤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마 경기 온라인 학교의 모습과 유사하겠죠. 선생님들께서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특정한 플랫폼에 들어와서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선 역시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이 선생님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공문을 읽고 있지만 읽어야 할 공문은 굉장히 많고 또 시간은 좀 한정적이라서 아직도 목마르고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충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최대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짜내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 공유학교 운영 활성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지속가능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확장이라는 추진과제 1과 그리고 경기공유학교 운영 활성화 부분은 각각이 이렇게 딱 매칭되는 건 아니지만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부분인 경기공유학교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는 지역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맥을 같이 하면서 추진과제 1에서는 지역에 있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이외의 기관과의 협의체들을 구성하는 것이었다면 여기에서는 경기 공유학교를 도 단위에서 또 지역 단위에서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혹은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도교육청 주간, 주간 기관별로 이렇게 안내를 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가 도교육청 주관입니다.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중앙협의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 협력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의원, 도교육청 및 도청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보시면 2년 정도 임기를 가지고 있고 지역교육협력 정책의 주요 운영사항 심의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 그래서 이게 경기도 교육청과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타 부서와의 의사결정 최고 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책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경기공유학교 정책의 통합적 기획 실행 및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 지원, 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업무 관련 부서장 등. 그래서 요거는 내부적인 협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프로그램, 교육과정, 예산, 시설, 제도. 그래서 뭐 교육 2섹터 관련된 부서도 있겠지만 당연히 교육 1섹터나 교육 3섹터 그리고 이외에 경기교육 기본 계획에서 나왔던 교육정책 4 행정과 관련된 부분의 부서들까지도 협업하는 구조로 협의회를 구성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싱크탱크입니다. 아마 핵심 정책을 연구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적을 보면 경기 공유학교 이론적 배경 및 미래 교육으로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여기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구성원으로는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교육 협력에 대한 조예가 깊은 관련 분야 대학 교수, 연구원, 지역 전문가, 교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기 공유학교 정책 개발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지원, 경기 공유학교 정책 실현을 위한 시스템 개발 자문, 주요 현안 사항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책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연구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조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협력 중앙협의회, 그리고 정책협의회, 싱크탱크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여기까지는 의사결정과 정책 연구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이제 실무와 관련된 또 협의체들 혹은 조직들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실무 추진단입니다. 경기 공유학교 정책 안착을 지원하고 도교육청 정책부서 업무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실무 추진을 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경기 공유학교 정책 추진을 위한 분야별 실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운영지원단, 앞서 실무추진단은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운영지원단은 그 담당자들과 그 담당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목적은 경기 공유학교 정책평가 및 질관리, 구성은 업무 담당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정책 실행 연구회 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 실행 연구회 자체가 학교 현장에 도교육청의 정책이 잘 구현되는지 또 구현되지 못하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그러한 정책과 실행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간 장치라고 보았을 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 정책들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학교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학교 현장의 사정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과 업무를 실제로 소관하는 담당자들이 협의를 토대로 해서 경기 공유학교에 대한 운영을 점검한다든가 아니면 모니터링 한다든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컨설팅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직은 이제 도교육청에 이어서 교육지원청 주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교육청 부분에서는 앞쪽에 이제 의사결정기구인 지역교육협력 중앙협의회가 있었고요. 정책협의회가 있었고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는 싱크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추진단, 공유학교 운영지원단 이렇게 5개가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의사결정, 그리고 연구, 그리고 실무지원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지원청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전문직 전형을 보시고 장학사나 연구사가 되었을 때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의사결정기구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추진할 때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 3단계로 구성을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 좀 잘 이해를 하셨다가 실제로 구성을 할 때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교육지원청 주관입니다. 아까 중앙협의회가 있었으니까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가 있겠죠. 목적을 보면 민관학 협업으로 공유학교 설립 및 운영 방안 공동 모색. 앞서 도교육청이 전체적인 정책의 기획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기구였다면 여기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기조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에서 공유학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을 보면 경기도 의원, 시의회 의원, 공무원, 학부모, 학교장 지역 전문가. 그래서 실제 지역에서 공유학교와 관련된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교육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지원청 공유학교 정책 추진단입니다. 목적은 지역 공유학교 기획 및 운영을 위한 부서 간 협력 강화, 그래서 교육장, 국장,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그래서 여기도 이 앞쪽에가 실무 의사결정 기구였다면 여기는 이제 실무 담당, 도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정책협의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역 공유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협력 기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가장 의사결정의 장의 역할을 맡게 되고요. 그다음 실제로 업무를 소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 공유학교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총괄 분과, 운영 분과, 지원 분과 이렇게 나눠져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총괄 분과는 당연히 공유학교와 관련된 지역교육 협력과 정도가 될 것이고, 여기 정보화팀이 들어있는 이유는 지역 단위 온라인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연계된 부서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역 공유학교를 기획한다. 당연히 이제 공유학교 플랫폼 컨트롤 타워, 공유학교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자원 발굴,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부서인 지역교육 협력과 그리고 정보화팀에서 진행을 하고, 운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 평가, 또 온라인 시스템 구축 운영, 이 정도를 기획 총괄 분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예시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운영 분과에서는 이제 실제로 교육 활동을 운영해야 되는 거니까 초중등 교육과 생활인성 교육과 대외 협력과 그리고 지역교육 협력과에서도 일부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내용을 보면 지역 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화 지원, 지역 소재 기관 단체 등과 협약 추진, 지역 교육 자원 지도 분석 및 재구조화. 그래서 이제 실무 부분에서 특히 프로그램 운영 및 이제 다른 어떤 교육 자원을 발굴하거나 하는 부분까지도 여기에서 소관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지원 분과를 보면 교육시설, 재무관리, 교육자원 봉사센터.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역교육자원 연계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유학교 걸점활동 공간 운영 지원. 예를 들면 우리가 추진과제 1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유교실, 폐교, 타기관, 그리고 차량 같은 것들은 사실은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는 용인에서 택시를 활용해서 했었는데 그런 것까지 이 지원 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교육 인적 자원 발굴 및 운영 지원, 자율 예산 수립 및 사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유학교 예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자율 예산으로 이제 내려보내면 자율적으로 기획을 해서 사용하게 되죠. 세 번째가 이제 지역 공유학교 운영 지원단입니다. 보시면 도교육청에서의 의사결정 수준, 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정책 부서의 조직, 여긴 연구는 없죠. 지역 단위에서 연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실무를 지원하는 운영 지원단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공유학교 운영 지원, 관내의 교직원이나 지역교육협력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하고요. 지역별 공유학교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거점 시설의 운영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공유학교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보면 이 도교육청 단위와 지역교육지원청 단위가 조금 조직의 개수는 다르지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를 담당하는 업무부서 담당자들의 협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추진하기 위한 실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공유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의 싱크탱크 조직이 하나 더 있다. 이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과제를 보면
협의체별 운영 목적 달성 여부 및 기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는 5개, 지역 단위에서는 3가지. 물론 지역에서 지역 공유학교 운영 지원단 말고 뭐 추진단이란 이름으로 또 할 수도 있고 모니터링단 이런 이름으로 조직들을 또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들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을 때 얼마나 운영을 했는가, 또 협의 결과가 잘 반영이 되었냐, 의사결정할 때, 또 협의체 자체 평가, 부서내 평가,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평가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평가 지표를 보면 이 기본 계획에서 이 평가 지표를 보면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평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할 때도 예전에 백워드 설계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평가 지표를 먼저 설정해 놓으면 평가 지표를 보고 그 평가 지표에 맞게 이 평가 지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훨씬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면 계획도 더 평가 지표에 따라서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평가 지표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기 공유학교 운영 활성화의 2번째 추진 과제는 온라인 시스템 안정화입니다.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 학생 이력 및 지역별 공유학교 운영 현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자 및 참여자 제한 등 양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 학생 이력, 운영 현황 통합 관리, 그리고 운영자 참여자 양방향 운영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키워드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온라인 시스템 공유 go2.go.kr 아마 다 들어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실제로 온라인상에 공유 학교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돼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시간이면 언제든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월이면 공유학교 관련된 지역 단위의 계획들이 모두 수립되고, 그리고 교육 활동들이 구성되고, 그러한 것들이 아마 탑재가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단위에서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토대로 사용자와 제공자가 소통하면서 지역 단위에서 학교 밖 교육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면서 체험을 넘어 학습으로, 학습을 넘어 진로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기 공유학교가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방침을 보면 지역 공유학교 프로그램 상시 개설 운영 지원, 참여 학생과 강사들의 개인정보, 학생 출결, 수강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한다.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2가지가.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개설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강 신청 받고, 또 수강 신청한 학생들이 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출결이라든가 수강 이력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수료 된 것에 대한 증명서까지도 통합적으로 여기에서 발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안내 및 통보, 그래서 이 기능이 탑재된다는 거죠. 지역 공유학교 프로그램 및 교육자원 안내, 명예의 전당을 운영한다. 신청 및 관리, 프로그램 신청, 모니터링, 평가, 결과 처리, 이수증 등 학생을 관리한다. 또 시설 예약, 경기 공유학교 지역 캠퍼스의 시설 예약도 여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주체별 사용 기능이 나와 있는데, 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는 이제 교육 기본 정책 설정, 권한 부여, 모니터링, 지원청 단위에서는 공고, 프로그램 개설, 수강생 확정, 이수 확인, 또 학생은 수강 신청, 활동 내역 확인, 이수 확인. 그래서 여기까지는 디지털 원패스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다음 하이러닝도 사실 이걸로 하는데, 지금 워낙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의 아이디로 모든 플랫폼들에 접속할 수 있게끔 시스템들을 개선한 거죠. 그 다음 강사 및 운영자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패스워드를 받아서 공모 신청, 활동 내역 등록, 출석 처리, 이수 처리.
그리고 활동 내역 등록할 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홍보 자료 이런 것들도 여기에 좀 탑재할 수 있도록 배너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학교 밖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서 수강 실적, 수강 신청, 활동 내역 확인, 이수 확인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양방향 소통 기능을 보완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안 및 의뢰를 위한 쌍방향 소통 기능 강화하고요. 프로그램 신청과 제공, 사용자 제안과 대응 등 양방향 온라인 통합 플랫폼 역할을 강화한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평가 과제를 보면 온라인 시스템 사용 활성화가 평가 과제고,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지표로 보면 되겠죠. 경기 공유학교 통합 시스템 접속 횟수.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 공동체가 이 온라인 시스템에 얼마나 많이 접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느냐를 활성화 정도로 정량적으로 측정해 내겠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추진 과제는 지역 공유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5가지의 공유학교 유형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공유학교는 이제 운영 주체는 뭐 다 아시지만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 협업 운영, 지역사회, 대학이나 기관 혹은 민간 단체 등에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프로그램 구분 보면 운영 방식별로 지역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용역이나 위탁을 주는 거. 운영 시기는 수업 중, 이게 이제 교육과정 연계해서 하는 거죠.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또 학습 단계별로는 기초, 전문. 근데 이걸 조금 더 나눌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네 기수를 하기 때문에 기초, 기본, 심화, 그다음에 전문과 과정을 해서 4기로 나누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미디어 활용 교육이다 그러면 미디어 1이 있다면 여기까지 하면 요거 다음 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 2 해서 그래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걸 이수했을 때 조금 더 전문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체계화를 하는 것을 파일럿 형태로라도 지역 단위에서 한두 개 프로그램 정도는 개발해서 운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비슷한 나이대의 학교 밖 청소년 가능합니다. 운영 장소는 지역 캠퍼스, 교육지원청 지정 공간, 지자체, 지역사회기관, 대학, 폐교시설, 학교, 유휴교실 등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방침 및 내용을 보면 일회성 체험이 아닌 학습 지원,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유형을 보시면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학생 기획형 프로그램,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 이름 학교, 이름 대학교, 그죠? 그다음에 공원형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동안 없었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 시범 미래융합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된 거고요. 여기 수업 위탁형과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점 인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중점 사항 보면 온라인 시스템을 개설해서 운영한다. 경기 공유학교 통합관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공모, 출결 및 이수 관리를 하고, 모집 대상은 참여 대상의 기준을 상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3부터 고3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그 방향은 수요 기반 현안 해결이 중점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내용, 일회성 체험을 넘어 깊은 학습을 지향하고 나아가 진로까지 지속적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인성, 문화예술, 체육, 생태환경, 인문사회, 수리융합과학, AI 디지털, 글로컬 언어, 진로. 그래서 최소 운영 차시는 12차시, 기초 전문 단계를 통한 학습 경험 심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유형 중에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은 학생, 학부모, 학교의 수요 기반으로 지역 교육 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상시적 개설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지역의 교육 자원을 발굴 활용해서 상시적으로 개설 운영하는 프로그램. 당연히 이제 요거 주체는 교육지원청이 될 겁니다. 목적을 보면 수요 기반 상시적 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이게 또 핵심이고요. 그 다음 지역 현암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습 경험 심화 및 확장한다. 그래서 이 앞쪽에 두 가지는 경기 공유학교의 큰 목표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원래는 경기 공유학교의 목표는 지역 교육력 제고가 있었죠. 지역 교육 역량 제고라는 것이 있었는데 요거 대신에 지금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에서는 맞춤 교육 실용과 지역 교육 격차 그래서 학습 경험 심화 확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더 심화하고 넓힌다 이런 내용이죠. 방침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회성 단순 체험이 아니라 12차 시 이상의 깊이 있는 학습을 지향한다. 사실 12차 시로 해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80% 이상을 이수라고 하게 된다면 12차 시에서 두 번을 빠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10시간을 나온 것이 되기 때문에 80%인 9.6시간을 초과해서 요 이수 기준에 부합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올해 이제 80%인지 90%인지 80%라고 하더라도 이제 두 번을 빠져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90%라고 한다면 한 번을 빠져도 가능하죠. 이렇게 되니까 예. 기준을 한번 찾아보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학교 등의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 상시적 운영, 프로그램 영역별 기본 전문 연계 프로그램 운영 확대, 모니터링 및 맞춤 컨설팅을 통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질 관리. 그래서 학교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나서 작년에 이제 개선 사항들을 많이 이쪽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대상은 초3부터 고3 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방과 후 주말 및 방학 중 보통 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은 이렇게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운영이 되고요.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수요 기반 지속적인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당 15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역 상황 및 학생 특성 고려해서 인원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작년에 10명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 80% 이상 수료를 했을 때 80% 이상 참석을 했을 때 이제 수료한 것으로 되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 진로 영역에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이 내용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운영 방법은 대면, 블렌디드, 온라인 등 이제 올해는 12차 시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빠지게 돼도 이수 기준에는 만족이 됩니다. 작년 기준 8시간이었을 때는 2시간을 빠지게 되면 수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시간을 빠진 친구들은 이제 생활기록부에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할 수 없었는데 올해는 이게 12차 시 이상으로 차시가 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료자들도 아마 많아질 것이고 늘어난 시간만큼 보다 전문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시 기준은 50분인데 이제 학교급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 과제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학생 맞춤 교육을 지원한다. 그래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영역별 운영,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만족도 및 이수율, 모니터링 및 결과 완료. 그래서 보시면 얼마나 9개의 영역 중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운영을 했냐. 그다음 참여했던 학생들의 만족도와 이수율. 아까 말씀드렸지만 80% 이상 나와야 된다. 모니터링 및 결과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생 기획형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룸 학교라고 불렀던 유형이죠. 학생이 기획하고 제안한 주제를 학교 밖 자원과 연결하여 학생의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목적을 보면 학생의 주도적 성장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 지역교육 협력을 통한 학생 주도성 지원 강화, 그리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학교 밖 교육 활동으로 지역교육 생태계를 확장한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는 학생 주도성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학생의 역량을 그리고 학생의 주도성을 함양하는 것, 이를 토대로 지역교육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학생 기획형 부분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먼저 기획 워크숍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학생 주도 프로젝트 기반하에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한 탐색 기회를 제공.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주제들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제공하는 거죠. 단계별 학생 맞춤형 교육 활동 내실화를 통한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좀 다른 것은 이 학생기획형은 학생들이 먼저 기획 워크숍을 참여를 하고 여기에서 나온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상 이게 기획 워크숍을 토대로 해서 나온 것만 가지고 하기 어렵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 혹은 직전 연도에 이제 평가 결과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필요한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주제를 설정한 지역도 있다라고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대상은 똑같고요. 시기도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보면 기초 단계는 교과 위주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영역을 개설한다. 실험 실습 위주의 주제 탐구 심화 과정,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교육, 플리마켓 등 창업 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5명 이상이지만 지역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다. 기초 단계는 35차시, 전문 단계는 55차시 이상으로 해야 되고 안전 교육이 2시간, 성과 나눔 3시간이 포함된다. 그래서 총 기초는 30 플러스 5, 전문은 50 플러스 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에는 안전과 성과 나눔이 포함된 거죠. 3555 이렇게 학생 기획형 프로그램은 2단계로 나눠진다. 평가 과제를 보면 학생 기획형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학생 맞춤 교육을 지원한다. 그래서 학생 기획형 프로그램 영역별로 운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영역으로 했느냐라는 걸 보겠다는 거죠. 지표에서는. 그다음 만족도와 이수율, 모니터링 및 결과 완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이름 대학이죠. 대학과 협력하여 학생의 진로 개척 및 전문 학습 역량 신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는 진로 개척, 전문 학습 역량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학과 연계해서 진로 탐색 그리고 진로를 설계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제공하고요.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서 학생 자기주도성 함양한다. 이 두 번째도 사실 여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방침을 보면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지역 단위의 요구를 분석해서 대학과 연계한 학생 맞춤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학과 연계 협력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통합해서 제공하고 참여 대상을 좀 확대하고 운영 과정 체계화를 통해서
기초, 전문과정, 단계별로 진로 역량을 지원한다. 아까 이쪽 그 학생 기획형에서도 기초와 전문 단계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기초, 전문 단계로 이렇게 나누었고요. 지역별 여건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위해 운영, 자율성 강화, 그리고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 과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문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요게 뒷부분에 보면 지역 단위에서 이제 학점 인정형으로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이번에 운영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대학 부분, 그러니까 대학 연계형 공유학교 프로그램 중에 괜찮은 것들은 나중에 학점 인정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 과정은 초3에서 고3, 앞서 나왔던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까지 내용이 똑같은데 전문 과정은 이제 고등학생만 된다. 또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요 나이대만 된다라는 거고요. 기초 과정은 이제 다양하고 폭넓은 학습 경험 제공을 위해 자기 이해 기반 진로 탐색 주제와 내용으로 운영하고 전문 과정은 깊이 있고 심화된 학습 경험 제공을 위해서 진로 설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주제와 내용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기획형과 대학 연계형은 기초와 전문 과정으로 나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는 크게 방문형, 거점형, 온라인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방문형 같은 경우는 학생이 대학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거점형은 이제 지역 단위의 거점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면 이쪽으로 아이들이 거점 센터로 아이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형은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프로그램 수강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 실습 없이 강의 형식이나 혹은 모둠이 토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수준에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방문형, 거점형, 온라인형 이렇게 나눠져 있다. 평가 과제를 보면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그래서 평가 지표 및 자료를 보시면 평가 지표가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 영역별 운영, 또 대학 연계 프로그램 만족도 및 이수율, 모니터링 및 결과 완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공유학교의 유형은 공원형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지역청의 자율 예산으로 떨어진 예산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교육 협력지구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이 해당 지역 단위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 민간 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원형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기관이나 단체가 기부한 교육자원을 활용하거나 기부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목적은 지역의 기관의 공유학교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자원 기부를 활성화한다. 기존 지역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체계적 연계로 다양한 영역의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아예 교육 자원을 기부하는 경우, 근데 여기는 이제 뭐 기부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시설 더하기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산만 또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인력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교육자원 기부를 활성화하겠다는 거고요. 작년에 이제 했던 것처럼 기존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천 같은 경우에 이제 도자기가 유명하니까 도자기, 또 여주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수상센터가 있으니까 수상센터,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상센터, 뭐 양평 같은 경우도 그렇긴 하죠. 그리고 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아트센터 이런 데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들을 다시 이 공유학교로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 또 이런 것들과 체계적 연계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침을 보면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바탕으로 교육자원 기부 또는 프로그램 기부 가능한 기관을 발굴하는 것을 이제 확대해 나간다.
지역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프로그램 중 학생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서 경기 공유학교로 연계하고 기관의 교육 자원이나 프로그램을 기부받아서 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학교장이 승인한 프로그램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대상은 똑같습니다. 초3부터 고3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익었던 것 같아요. 시간도 방과 후 주말 방학 15명 12차시 이상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뭐 10명 또 8차시 이상으로 조정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딱 막혀 있는 건 아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단순 체험이 아닌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수요 기반 지속적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유형을 좀 보면 교육자원 기부형. 그래서 뭐 주관은 교육지원청이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이 기관의 단체가 기부한 행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한다. 예를 들어서 강사를 기부했다. 그러면 이제 기관이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를 강사료 없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죠. 예를 들면 땡땡 기업 지원 반도체 생활과학 프로그램, 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기부, 기관이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거, 예를 들면 관관공사에서 디지털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육 자원을 기부하는 겁니다.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근데 기관 프로그램 활용형은 지자체나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사회 요구에 맞춰서 재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재구성 후 강사, 재료비 등을 모두 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삼성병원 올바른 건강습관 만들기 프로그램 뭐 이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공강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원형 프로그램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명예전당 헌액. 그래서 2년 이상 공헌한 단체를 헌액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이제 그냥 다 2년 이상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 만족했을 경우에 또 2년 이상, 그리고 학생의 성장과 진로를 위한 깊이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했을 때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 및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윤리성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족도, 공헌 기간, 프로그램 질, 지속 가능성, 윤리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헌액하게 되고, 오프라인 공간, 디지털 액자 등의 헌액을 병행하고 또 온라인상에 이제 명예전당을 만드는 거죠. 근데 다만 기부한 프로그램의 누적 운영 차시, 프로그램 수, 기부액 등 기준에 따라서 등급이나 예우를 차별화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헌액 절차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평가 과제는 공헌형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학생 맞춤 교육 지원.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냐, 만족도와 이수율, 모니터링 및 결과 환류, 이게 지금 평가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유형이죠. 미래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시범 사업이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개요에는 사실은 뭐 수업 위탁형이라든가 학점 인정형이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추진과제 네 번째 공유학교 학점 인정 프로그램 개발 부분에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유형별 지역 공유학교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는 지역 맞춤형, 학생 기획형, 대학 연계형, 공헌형, 미래융합 프로그램 이렇게 딱 5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융합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좀 보면 개념적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역 간 온 오프라인 경계를 넘나들며 실천적 지식 함양 및 전위적 능력 함양, 블렌디드 체계 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미래형 융합 프로그램.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교육 1섹터와 교육 3섹터
연계융합 기반으로 운영되는 미래융합 프로그램 개발 글로벌 인재 양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학교가 교육 2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 1섹터와도 연계가 되고 교육 3섹터와도 이렇게 융합을 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 양성 분야 특화 모델 운영, 선도 교육 지원청 및 파일럿 운영 희망 교육 지원청 중심 프로그램 공동 기획. 그리고 온 오프라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역 간 시공 간 경계를 넘나드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또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실천적 기반 문제 해결 프로젝트 실시, 협력 토의 토론 실습 등 학생 주도성 중심 수업 운영, 국내외 학생 간 교류를 통한 프로젝트 발표 및 세계 문화 체험을 실시한다. 그래서 저희가 개요를 살펴볼 때 뭐 글로벌형, 블렌디드형, 뭐 거점형 이렇게 살펴봤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 시범 사업은 연령대가 다릅니다. 초6, 고1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방과 후와 주말, 그리고 오프라인은 방학. 이거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온라인은 뭐 평일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평일 주중에. 그리고 오프라인은 뭐 예를 들면 방과 후나 주말. 아니면 이것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교육과정 운영상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는 사실은 어려우니까 요게 평일을 얘기하는 거죠. 평일. 그리고 주말. 그래서 평일과 주말 동안에는 온라인을, 그리고 방학 중에는 오프라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은 이제 방과 후, 이렇게 주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형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글로벌 리더십,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 프로젝트, 환경 생태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형은 인근 지역 간 공동 기획,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대면으로 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 간 사전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참여 대상 선정, 중점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 예산 지원 및 운영, 지역교육자원 현황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집중 편성하여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 간의 경계를 허무는 거죠. 예를 들면 여주 이천, 수원 용인, 뭐 이렇게 뭐 광주 성남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중점 교육지원청이 있고 이제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이 있는 거죠. 아마 해당 교육활동의 교육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청이 중점교육지원청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블렌디드형은 이것도 지역 경계를 넘어 온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는데 도교육청과 중점교육지원청 공동기획하고 중점교육지원청에서는 프로그램 주관 및 운영을 합니다. 주중에는 온라인, 주말 방학 기간에는 오프라인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주중에는 이렇게 엮었었고, 그 다음에 방학 기간에는 오프라인으로, 주중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도 뭐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주중에는 이제 영어 온라인 수업, 방학에는 뭐 숙박형 영어 캠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중을 이렇게 묶었네요. 여기는 앞쪽에서는 보면 여기도 주중으로 했군요. 주중으로 똑같네요. 근데 주말을 뒤로 밀어서 주말에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 자, 그다음 글로벌형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실천 기반 중장기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한다. 그래서 도교육청 글로벌 인재 양성 분야 특화 모델 교육 지원청 공동기획, 그리고 온라인 수업, 수업 주제 심화 탐구를 위한 해외 현장 체험 학습 및 글로벌 캠프를 운영한다. 굉장히 이거 특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국제교류 파일럿 평가회를 통한 성과 공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미래융합 프로그램 운영 절차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평가 과제는 미래융합 프로그램 파일럿 운영 및 일반화 방안 모색, 평가 지표 및 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 미래 융합 프로그램 만족도 및 이수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추진 과제 보겠습니다. 공유학교 학점 인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래서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여기는 중점이 이거죠. 지금 교육 2섹터하고 교육 3섹터의 올해 이제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볼 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학점 인정형 이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유학교 부분에서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은 소속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개별 맞춤 교육 활동을 제공하거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의해 정규 수업 시간에 운영되는 단기 위탁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그다음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좀 보여요. 그래서 목적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학습 소외 예방 및 정서적 회복을 지원한다. 방침은 교육 소외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분석해서 학교급 및 연령대에 맞는 개별 맞춤형 수업 위탁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또 지역의 상황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급별로 기간, 대상, 내용 등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정규 수업 시간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 이수 후 지역 맞춤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지속성을 확보한다. 학생 및 학부모의 충분한 상담과 동의 확보 후 학교장이 입소를 신청하고 퇴소 후 대체 학습을 제공해서 위탁기관과 학교가 협력하며 운영한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중요합니다. 심리적, 환경적, 언어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소속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소속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개별 맞춤 교육이 필요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에 운영을 하는 거고요. 방과 후 주말 방학에는 이제 앞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과제 3에 나왔던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유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대상 학생의 특성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3명 이상 개설 가능하고요. 대면이고 12차시 이상 운영하며 출결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출석 인정 처리를 한다. 그래서 제적 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하고 위탁 신청서를 작성해서 교육지원청이나 위탁교육기관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럼 이제 교육지원청이나 위탁교육기관에서 이 학생 상담을 해보고 적응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탁 결적 통지 공문을 재정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위탁교육기관으로 가겠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위탁이 종료되면 운영평가 및 학생 출경 등 서류를 재적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송부합니다. 이후 재적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12차시 이상 빠졌기 때문에 대체학습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 과제를 보면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학생 맞춤교육 지원인데 평가 지표로는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 영역별 운영, 또 공통적이네요. 그다음에 만족도 및 이수율, 모니터링 및 결과 완료. 이게 이제 평가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고등학생 대상으로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과목의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해서 운영하는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학교에서 개설이 어렵거나 아니면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으로도 어려운 경우에 이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목적을 보면 교육지원청이 기획 주관하는 지역사회 기관 연계 과목 발굴로
지역 학생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 확대한다. 또 지역사회 기관 전문가를 활용한 지역별 특색 있는 과목 개설로 공교육을 확대한다. 그래서 개설하기 어려운 것들도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특색 있는 과목 개설을 할 수도 있나 봅니다. 방침을 보면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으로 개설이 어려운 과목 발굴, 운영 및 전면 확대. 그래서 소인수 과목이나 공동교육 과정 등 학교 자체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기 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고교 학점제 지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개설 과목에 특화된 지역사회 기관 및 기관 공간 및 전문기자를 직접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한다. 경기 공유학교 운영 프로그램 중 우수하고 검증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역별 특색 있는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으로 개설 운영한다. 지역사회 기관을 활용한 과목 개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파일럿 운영 평가를 통해서 학생 수요 분석, 교육과정 운영 평가 검증 후 과목으로 개설한다. 그러니까 다 개설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질관리, 왜냐하면 학점으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또한 부서 간 상시적인 협력적 소통을 통해서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내용을 보면 준비 과정에서는 지역사회 기관을 선정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9개 교육지원청에서 13개 과목을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2024년도에. 그 다음에 2학기 때 파일럿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수강학생 끝나고 나서 수강학생 만족도 조사, 파일럿 결과 보고 파일럿 평가회까지를 작년에 거쳤다는 거죠. 준비기간을. 그리고 올해는 1학기는 이제 3월 1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2학기는 2학기 시작일부터 2학기가 끝나는 1월 28일까지로 9개 교육지원청 관할 일반고에서 2, 3학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3학년은 1학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양, 구리, 남양주, 김포, 부천, 성남, 안산, 용인, 의정부, 이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 사실 이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은 보시다시피 다 대학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아마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던가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만 되는 거네요.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과목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선택 과목으로. 시기를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과외, 그리고 토요일 정규 일과 시간에 개설 운영하고요. 그러니까 증배 운영이라는 거지. 얘네들이 이제 수업 듣는 거는 수업 듣고 그 이외에 공유학교 프로그램으로 선택하는데 이건 학점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학기당 34차씩,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씩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특정 요일에. 교과에 특화된 전문성 있는 공간 및 전문 기자재를 보유한 기관, 과목별 13명에서 25명 대회를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6학년도 운영 절차를 보면 이제 이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 개설 과목 및 지역사회 기관 발굴한다.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 선정.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걸 올해 운영을 하는데 올해 또 이제 또 다른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지역 공유학교 운영 활성화 중에서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 중 지속적으로 질 관리를 토대로 이쪽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연계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2024학년도 준비 과정하고 여기 나왔던 거하고 동일한 과정을 또 거쳐서 검증을 하고 뽑겠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학교에서 지역 연계 교육을 체험하고 지역 공유 학교에서 맞춤 심화학습하여 지역사회에서 진로를 찾아가는 지역 중심 통합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교 안에서 학급이나 학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 이걸 지역 공유 학교로 더 확장해서 체험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하겠다는 거죠.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목적. 지역 교육에 대한 요구 확대, 맞춤형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 교육의 공공성 제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넘나들며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 성장을 지원한다. 방침 보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학급 단위 지역 공유학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 교육과정 및 지역교육자원 연계를 통한 총체적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체험 학습을 운영한다. 여기 이제 체험이란 말이 등장했는데 공유학교가 체험을 넘어 학습, 학습을 넘어 진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체험이냐면 교육과정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입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체험 수준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 운영 방법을 좀 보면 지역 기반 체험 학습 진로로 연결되는 학생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금 얘기한 게 여기 또 나왔네요. 학교 교육과정 연계 지역 기반 체험 경기 공유학교를 통한 개별 맞춤 심화학습 지역사회 연계한 진로교육의 총체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미래교육협력지구와 연계를 해서 공유학교 프로그램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체험 프로그램 한다는 거죠.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고교학점과 연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라는 거죠. 개별 맞춤형 지역 공유학교에 참여하거나 진로 연계 학생 맞춤 심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그 임용고시 보시는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었잖아요. 이 경기 공유학교가 교육과정 연계가 되냐?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뭐 고교학점제 그리고 특정 교과에서 필요한 교육 활동을 경기 공유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얘를 체험 수준으로 가져와서 뭐 1, 2차시 정도 해보고 그 다음 이외에 이걸 더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이 공유학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연계할 수 있게끔. 자, 평가 과제를 보면 경기 공유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실적. 그래서 지표는 경기 공유학교 연계 프로그램 강좌 수 및 수강자 수, 또 경기 공유학교 연계 프로그램 자료 및 사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추진 과제 프로그램 질 관리 강화. 이거는 우리 어제 살펴봤었던 지역교육 협력 뭐죠? 예, 정책 평가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준비 실행 평가 단계별 체계적 질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및 내실화를 지원한다. 목적 보면 증거 기반 정책 설계와 평가로 경기 공유학교 정책의 현장 안착,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및 내실화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방침 보면 지역 공유학교 기획 운영 평가의 선순환적 체계를 강화한다. 이게 뭐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증거 기반 정책 평가 그리고 설계와 관련이 있는 거고 공유학교 프로그램 추진의 효과성,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지역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관리 지표 설정 및 적용.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교육행정기관별로 증거기관 정책 평가 지표를 일원화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경기공유학교 정책의 현장 실행 및 프로그램 내실화 지원을 위한 공통지표를 사전 안내한다. 그래서 공통지표에 맞춰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이 뭐 평가지표도 여기에 맞춰서 하겠지만은 이 지표가 나오게 됐을 때는 계획도 여기에 맞게 수립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략 평가를 보면 지역 공유학교 플랫폼 확장, 그래서 걸점 활동 공간 확보율, 업무 협약 누적수 이걸 보겠다는 거죠. 평가 지표.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실적, 유형별 프로그램 유형 6개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역별 프로그램 유형 9개 영역이 있습니다. 유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맞춤형, 학생 기획형, 대학 연계형, 공원형, 미래 융합형, 그다음에 학점 인정형 이렇게 6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영역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인성, 예술, 문화, 체육, 뭐 생태, 기초학력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9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전체 학생 수 대비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비율. 어, 정말 홍보와 안내가 엄청 중요하겠네요. 프로그램 수 대비 학생 수, 프로그램 수 대비 모니터링 또는 컨설팅 횟수. 전체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대비 중등학생 참여 비율. 프로그램 만족도 및 이수율, 컨설팅 및 뭐 권역별 네트워크.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정량적인 것들은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찝어 놓은 것 같아요. 정성평가는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노력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부서 간 협업, 설명회 등 홍보 노력, 프로그램 운영 우수 사례 발표 및 공유, 프로그램 다양화 노력, 프로그램 만족도 및 이수율 향상 노력, 예산 효율적 집행 여부, 기타 업무 협조 참여 적극성, 미래영역 프로그램 중점 교육 지원청. 근데 보면 뭐 얘는 이제 이미 지정이 됐을 테니까 이런 것들 이 평가 지표를 보면 내년도에 이제 공유학교를 담당하는 지원청 단위 장학사들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평가 지표도 설정을 하고 운영 점검표 제작 및 적용, 권역별 컨설팅, 도교육청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서 4개 영역별로 필수 확인 문항을 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점검표에는 경기 공유학교 기반 조성, 아까 나왔던 그 지표들 다 나와 있습니다. 거점 확보, 자, 업무 협약, 인력 발굴, 역량 강화, 자원봉사 인력 활용, 정책 협의체 운영, 예산 편성 적정, 수요 조사 다 나왔죠. 네, 프로그램 구성 운영, 뭐 보면 지역 특성 반영했냐, 영역 다양화, 타 사업과의 차별화, 개별 학생 대상 모집, 운영 기간, 운영 형태, 참여 동료, 수준별 과정 운영. 예. 네, 평가 질 관리, 운영 지원단 조직, 모니터링, 아까 나왔었죠. 이수율, 만족도, 권역별 컨설팅, 뭐 소통 채널 다 나왔던 겁니다. 프로그램 성과 공유 및 통보. 그래서 성장 나눔 실시, 교육 공동체 대상 설명회 실시, 다양한 홍보. 그래서 뭐 기반 조성, 프로그램 운영, 평가 질 관리, 프로그램 성과 공유 및 홍보. 이게 사실은 이 공유학교 운영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네,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 강화, 현장 맞춤 모니터링 확산하는데 도 단위, 지역 단위에서 모니터링 작년에도 운행했는데 올해도 운영을 한다. 이거는 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 평가 내실화,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사전 사후 프로그램 운영 사전 사후의 만족도를 실시하고요. 지역 공유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학부모 대상입니다. 또 지역의 상황에 맞게 온라인 서면으로 실시하고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강사 시설 효과성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질문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FGI 질적 평가도 하는데 이제 표집 지역 학생 학부모 강사 대상으로 그래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학생 기획형 프로그램,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 공원형 프로그램. 근데 6개가 학점 인정형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6개에는 이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이 용역업체 성과 평가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 관리, 성과 영역에서 타당성, 적정성 평가, 평가 결과 미흡에 해당하는 수탁기관이나 용역업체는 차기 프로그램 운영에서 제재 조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추진과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경기 공유학교 홍보를 강화한다. 그래서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학생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경기공유학교 정책 홍보 및 지역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례 언론 보도, 또 경기공유학교의 온라인 시스템, 교육지원청 및 학교 홈페이지 홍보 콘텐츠를 탑재한다. 지역공유학교 우수 프로그램 운영 사례 나눔회, 교사체험단 운영을 통한 지역공유학교 프로그램 교직원, 학생 안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교육청 홍보지원단을 이제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공유학교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홍보 전문성을 갖춘 10명 내외 이렇게 하고요. 좀 특이했던 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와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추진 사업별로 구성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역할을 보면 홍보지원단은 경기공유학교 정책 홍보 콘텐츠 및 홍보물 개발, 그래서 대상별, 시기별, 이 학교폭력의 별별 정책이 생각나네요. 그죠? 다각적인 홍보 콘텐츠 및 매체를 활용하고 주체별, 교직원, 학생, 학부모, 강사기관, 참여형 홍보 방안 개발, 양방향 소통 플랫폼, 특히 공유.go.go.kr 경기 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을 개발한다. 또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방안 개발한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채널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 과제는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 홍보 실적, 그래서 공유학교 홍보 및 지역 공유학교 홍보 기사, 경기 공유학교 홍보 자료 및 영상 탑재. 아마 정량적으로 이걸 평가할 건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공유학교 운영 활성화 부분 다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계획 나와 있는데 여기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기대 효과는 체험학습 진로로 연결되는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또 교육 1, 2섹터 연계를 통한 공교육 역할 강화로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아마 여기 3섹터가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제고한다. 아까 목적과 기대 효과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펴봤는데 경기공유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도 단위, 지역 단위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 수준, 업무 추진 수준, 그리고 업무를 추진할 때 지원하는 수준에서의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는 게 추진과제 1이었습니다. 그 다음 작년부터 추진해왔던 온라인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이 쌍방향으로 사용자와 제공자가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수강 신청하고 이력이나 수료까지 관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 추진 과제인 온라인 시스템 안정화였습니다. 다음 추진 과제 3은 지역 공유학교 운영 활성화였는데 지역 맞춤형, 학생 기획형, 대학 연계형, 공원형, 미래의 융합형,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업 위탁형 6개의 유형별로 유형대로 공유학교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다 담겨 있었고요. 미래융합 프로그램이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거는 교육 1섹터, 2섹터, 3섹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이제 운영하는 거고 글로벌형, 그리고 블렌디드형, 거점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추진과제 네 번째는 공유학교 학점 인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였는데 수업 위탁형은 이제 심리 환경 언어적으로 어려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학교장이 신청을 해서 위탁이 결정되면 학생이 그곳에 가서 수업을 듣고 나중에 학교로 관련된 자료를 보내고 또 빠진 시간만큼 학교에서는 재교육을 할 수 있게끔 보수 자료를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것들을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시간은 증배해서 운영하고 방과 후나 주말 동안 운영하되 한 학기에 34차시 이상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다음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은 미래교육 협력지구와 연계해서 학교 안의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특정 교과, 고교학점제 연계해서 체험활동을 해보고 더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학교 밖 교육자원을 활용한 배움터인 교육 2섹터 공유학교에 가서 학습을 심화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유학교 학점 인정 프로그램 개발 세 가지였죠. 수업 위탁형, 학점 인정형, 교육과정 연계. 그 다음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해서 증거 기반 정책 설계 및 평가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도 단위, 지역 단위에서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성과 평가를 내시로 하겠다는 거 나왔었습니다. 마지막 추진 과제 6에서는 경기 공유학교 홍보 강화를 위해서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고 도교육청 단위의 홍보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기공유학교 운영 활성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 확장을 토대로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지역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3차 시에 걸쳐서 경기공유학교 운영 계획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길어서 사실 저도 함께 읽으면서 좀 힘이 들긴 한데 힘이 든 만큼 제 머릿속에도 남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오며 가며 제가 촬영한 이 영상들을 복습하기 위해서 듣곤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100%를 좀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청취해 주시고 요즘 댓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번 이렇게 보이던 분이 안 보이시니까 좀 왠지 서운한 느낌도 좀 들어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 학기라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아니죠? 이제 출근할 때 들으시겠죠? 예,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